오히려 애들을 공부, 우열을 따져가면서 스트레스를 팍팍 주니까 엄마 아빠를 피곤하게 여기면 바깥에 나가서도 어른들은 자꾸 요구하는 존재, 자꾸 피하다 보면은 이 정신적인 성장도 멈추는 것 같더라고요. 자, 교수님께서 이번에 또 나는 현명하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에서 또 인간관계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사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결국 인간관계라는 건데 관계가 연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인간관계는 매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왜 그런 걸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네. 때 자꾸 이렇게 오픈 마인드 하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자기를 열어서 진정으로 이렇게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좋아져요. 익숙하고 재미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목적이나 형식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매번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지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이 폐쇄적인 태도로 사람 만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지요. 폐쇄적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럼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 속마음에 있는 거를 좀 개방적으로 많은 것들을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는 의미인 건가요? 그런 나눔 속에서 네. 뭔가 교감하는 게 참 즐거운 거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될 텐데 우리가 자연하고 대화를 뭐 나눈다고 하지만 그건 일방적이잖아요. 애완동물하고 아무리 우리가 나눠도 말이 안 통하니까 일방적이라는 얘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이 꿍짝이 맞으면 그것보다 즐거운 게 없는데 이제 진심으로 오픈 마인드로 사람을 접하지 않은 결과 나이가 들어서도 이 사람이 꺼려진다, 싫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이제 40년 동안 심리상담 하셨으니까 정리한 뭐 인간관계의 핵심이나 뭐 법칙 이런 것도 있나요? 잘할 수 있는?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핵심은요, 결국은 대화를 하고 사느냐 안 하고 사느냐 그거예요. 그냥 말을 한다고 해서 대화가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서 그 사람이 이게 무슨 심정일까? 무슨 마음에서 저러지?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하면은 이 삶이 그렇게 괴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대화하는 기술, 대화하는 자세.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 대화만 되면은 애지간한 갈등은 다 풀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사실 사람들은 다 말을 하지만 대화란 거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대화가 잘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케이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잘 하려면은 이제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고 수용하고자 하고 또 공감하고자 하는 요런 것만 배어 있으면은 그 상대방이 기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그게 선순환이 되어서 나도 기분이 참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서로 기분이 좋은데 무슨 해결 못할 갈등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면은 즐거움은 배가 되고 나눌수록 고통은 반분된다 그러잖아요. 뭐 핵심은 대화, 특히 경청하는 대화. 이것만 있으면은 삶이 그렇게 고달프다고 저는 안 봐요. 일단 대화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데 그럼 혹시나 인간관계가 힘들 때 좀 기억해야 되는 것도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지? 이거를 원인을 정확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 금방 진통제를 안 주거든요. 그렇죠. 정확한 원인을 찾을 때까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이렇듯이 뭔가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걸림돌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그 걸림돌이 뭔지를 일단 아주 명확하게 찾은 다음에 그거를 극복하고자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게 상대방에게 있는지 아니면 내게 있는지 또 내게 있다면 이게 내가 어디에 걸려서 이거를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찾으면은 바로 그것만 도와주면은 이게 쓱 그
넘어갈 수가 있지요. 예. 자, 아무래도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런 인간관계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혹시나 인간관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 뭐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스트레스로 피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서로 욕망하고 기대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과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지 이것도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보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상대방이 함부로 해서 내가 너무 이게 위축이 된다든가 할 때는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거고 어쨌든 내가 주체적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런 식의 자기 자신을 좀 다독이면서 나가는 게 좋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진 이유는 사실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외롭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외로움을 좀 잘 느끼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외로움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혹시 특징 같은 건 있을까요? 사람을 가까이 안 하는 사람들은 외롭게 마련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사람을 가깝게 안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이게 즐거움을 느끼던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 자꾸 쫓아가요. 그렇죠. 예.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항목이 사람을 좋아하게끔 만드는 거라래요. 자녀가 일단 엄마 아빠를 무척 좋아하면은 바깥에 나가서도 사람을 잘 따라요. 예,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가 오히려 애들을 공부, 우열을 따져가면서 스트레스를 팍팍 주니까 엄마 아빠를 피곤하게 여기면 바깥에 나가서도 어른들은 자꾸 요구하는 존재, 자꾸 피하다 보면은 이 정신적인 성장도 멈추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을 좋아하게끔 만드는 게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부모가 사람을 좀 좋아하게 만들면 그런 외로움도 오히려 좀 덜 탈 수 있는. 그렇죠. 외롭다라는 것은 사람을 가까이 안 하기 때문에 외롭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보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옆에 두면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가까이 둘수록 독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옆에 둘수록 좋은 사람의 특징과 가까이 할수록 독이 되는 사람의 특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화가 되는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 별 요구가 없으면은 우리가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독이 되는 유형은 뭔가 뒤통수 치려고 한다든가, 이용하려고 한다든가, 어떤 자기의 목적에 맞는 성취수단으로. 뭔가 도구로. 그렇죠. 도구로 삼으려고 하면, 아유, 피곤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좀 눈치챌 수 있을까요? 대화를 해보면은 그게 뭔지 모르게 육감적으로 그 느낌이 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혹시나 못 느끼는 분들이 아무래도 사기를 좀 당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바라는 게 많으니까 상대가 고점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사기를 치거든요. 너무 그 사람이 욕망 같은 거를. 그렇죠. 사기꾼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기민하니까 그런 점을 파고 들어가면 홀락 넘어가고 이러죠. 대화를 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을 이제 옆에 잘 식별해서 이게 노는 물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죠. 그렇죠. 저도 이제 느끼는 게 내 주변에 뭐 지인들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게 알게 모르게 나한테 너무 많이 스며든다라는 느낌을 그래서 어릴 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부모님들이 많은 얘기 해주잖아요. 저 살면서 너무 공감 가거든요. 안개 속을 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눅눅해지듯이. 그렇죠. 예, 이게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은 어떤 말의 교양이라든가 맞아요. 사고의 우수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우리가 본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어울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퇴폐적인 쪽으로 아주 이 도구적이고 목적지향적으로 막 하니까 아주 피곤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사람을 보는 안목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안목이 부족하면 본인의 인생을 굉장히 스스로가 힘들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어떤 게 보면 어떤 사람과 누군가 어울려서 마약을 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제대로 못
못 받는 그 사람이 안목에도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안목이라는 것도 이게 경험을 통해서 네. 축적되는 그렇죠. 결과 아니겠어요? 맞아요. 이 사람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안목이 아무래도 떨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 좋아하고 네. 많이 어울리는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안목을 네. 갖게 되지요. 이 우리가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 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사람하고 부대끼고 어울리고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감각들을 키워야 좋은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 이건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제가 이제 인터뷰라는 직업으로 책도 내고 영상도 찍고 하다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직업에 계신 분들을 인터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직업이잖아요. 대화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보는 좀 안목이 일반 사람보다는 좀 높게 생긴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를 처음 봐도 잠깐만 진짜 한 10분만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가볍게 뭐 인스타그램이나 뭘 봐도 느껴지는 직감 같은 통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뭐 100%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딱 처음 봤을 때 제 느낌상 별로면 그냥 그 사람을 다시 안 만나거든요. 가급적. 왜냐하면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 제 남은 인생도 뭐 80세, 뭐 100세 시대라고 해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느낌, 내 삶의 그 편견일지 몰라도 좋은 느낌으로 받았던 사람과 시작을 해도 안 좋게 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내가 그런 내 삶의 경험치를 통해서 얻은 통찰로 얻은 안 좋은 느낌이라면 안 만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데 혹시나 이게 이제 너무 또 편견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전문가이신 교수님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같은 사람은 도움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호감이 가든 안 가든 만나야 되는 거죠. 도와야 되지만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피하는 게 상책이지요. 본능적인 느낌, 그걸 믿어라. 평소에 네.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식별력을 키워갖고 그 좋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멀어지는 게 그렇죠. 멀어지는 게 좋다는 멀어지는 게 얘기예요. 좋죠. 예. 그렇다면 이제 멀어질 수 없는 이 가족이 있잖아요. 이 모두가 화목하면 좋지만 갈등이 있는 집이 다 많잖아요. 그럼 갈등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뭐 교과서적으로 대화와 여러 가지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뭐 교과서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네. 게 혈연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라는 것은 죽어야 끝나지. 심지어는 뭐 죽어서도 안 끝나죠. 네. 제사 지내고. 네. 그러니까 가족 간에는 잘했든 잘못했든 이 품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이 먼저 품어서 그를 선순환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게 이게 가족 간의 가장 중요한 태도지요. 이제 제가 사전에 이제 저희 개인적인 사정 가족사를 교수님께 말씀드렸고 저희 시청자분들 꽤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저희 집에 이제 어쨌든 뭐 비극적인 사건이 있어서 저는 뭐 제 가족들에게 저희 아버지와 형에게 해야 될 것들은 하지만 너무 자주 보는 거는 때때로 저한테 상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기본 것들은 하되 그래도 만남의 횟수는 너무 자주 안 보는 게 나를 지키는 거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람은 다 자기 그릇대로 살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으면은 내가 먼저 손을 뻗쳐서 선순환 쪽으로 끌어가고 그럴 힘이 없다 그러면은 나에게 맞게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 품을 수 없다면 스스로를 상처를 계속 주면서 품는 것도 본인의 삶이 굉장히 힘든 거겠죠. 그렇죠. 이제 자기 그릇대로 하는데 너무나 이게 내가 약이 오르거나 짜증이 날 때는 이 상대방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저렇지 하면서 조금 연민을 가지면은 좀 봐줄만 할걸요. 자, 이번 영상의 마지막 질문을 그러면 어쨌든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뭐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사회성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사회성이 좋아야 할 텐데 사회성 있는 사람이 좀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성이라는 거는 이제 말 자체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잘할 경우 사회성이 있고 그 사람하고 못 어울리면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사람에게로 자꾸 다가가는 평소에 늘 그런 태도를 지니는 게 좋죠. 이제 사회성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삶이 원활하게 흘러가요. 사람인데 사람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배우자가 너무 마땅치 않다.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헤어질 수 없으면은 어떡하겠어요.
내가 먼저 품어주고 다가가서 끌고 가야지. 이 사람에게 네.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덕목, 이거는 꾸준히 노력해서 키우는 게 자기에게 좋다는 얘기예요.